그러면 왜 그럴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다들 지금 조국 대표를 뭐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운운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김어준 구하기라고 봤습니다. 김어준 구하기. 그리고 뭐 왜냐면 저는 제가 김어준을 별로 파워브로커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김어준한테는 솔직히는 정청래도 별로 안 중요해요. 솔직히 조국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가장 중요한가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유시민이 더 중요할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은 제가 정치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가 권력을 가지지 않으면서 권력을 만들고 휘둘리고 그러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게 파워브로커거든요. 파워브로커 하는 전형이 뭐냐면은 말은 언제든지 갈아타. 네. 왜냐하면 요번에는 어쩌다 보니까 정청래를 내세웠고 어쩌다가 조국을 내세웠지만 조금 있으면 갈아탈 거예요. 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다는 게 유시민 선생과 달리 유시민 선생의 비유에 따르면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삐삐삐삐는 어디에 따로 있는 거죠. 파워브로커가 아주 전형적으로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저는 여전히 유시민은 한 사람으로 보고 조국도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정청래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아하고 야당 대표로 제가 뭐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점도 있다 그러지만 네. 여전히 하나의 사람이나 이런 거로 보는데 김어준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유시민이 들어가 있다는 게 내가 유시민의 그 잣대로 어떻게 김어준이 안 보이냐고. 네. 근데 김어준 댓글 하나만 읽고 가야 될까요? 그래요. 네. 혜준님이요. 진해형님은 열민당 때도 털보 앞에서 팩폭 날리신 분. 무시민은 진해형님과 맞짱 떠야 함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 그 겸손님들 뉴스공장 한창 출연하실 때 있으셨잖아요. 겸손은 힘들다에는 한 번도 출연 뉴스공장 못했습니다. 뉴스공장. TBS 네, 뉴스공장. TBS 시절. 뉴스공장. 그때 도시 이야기. 네네. 근데 그때 같이 방송을 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좀 저는요. 위험하다 이런 거 저는 느끼신 기가 거 센 있으세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남자든 여자든. 저는 그리고 야심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형님도 기가 굉장히 세세요. 눈 세죠. 어우, 엄청나게 세지. 저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거짓말도 잘 돼. 그러니까 욕망을 저는요. 인정하라고 하신 분이야. 아니요, 저는 왜냐하면 야심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저는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저는 권력 욕은 싫어해요. 근데 권력 의지가 있는 건 뭐냐면 제 표현에 의하면 내가 가진 어떤 힘과 고난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게 권력 의지인데 제가 요새 한참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진즉 권력 의지를 가져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써야 된 거야. 근데 저한테는 그런 욕심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김어준 같은 스타일이 저는 그냥 어디나 가나 뭐 주눅 들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김어준 같은 그렇게 기 세고 이런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맨 처음에 나가게 됐을 때는 김어준은 저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 센 사람 싫어하거든. 근데 이제 딱 털보 보니까 앞에서 팩폭을 날리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때 작가 하나가 저한테 완전히 빠진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한번 도시 이야기를 실험을 해보자. 근데 이제 그래서 나가서 해봤는데 그것도 인기 코너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뉴스공장 처음에 저기 왔을 때 괜찮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김어준이 클 때가 아니니까 네, 네. 저도 제가 가진 조그만 인플루언스라도 괜찮은 쪽에 실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갔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전횡을 하고 그러니까 웃기지. 근데 그때는요 제가 어땠냐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 그때만 잔소리를 했어.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그런 거 조금 적당히 조심스럽게 해라. 뭐 왜냐하면 내가 김어준의 그 파워 플레이는 내가 익히 알죠. 네, 네. 그거랑 근데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그게 어느 때였냐면은 완전히 변한 게 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밟을 때였습니다. 이른바 몰빵론으로 할 때. 그때 터져 나온 거고 그때부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김어준 씨나 최욱 씨가 이제 그 민주 진영의 빅 스피커잖아요. 네. 두 사람이. 근데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어준 씨는 그러니까 같이 방송하면서 인터뷰를 약간 긴장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이용도 하고 그리고 가장 불쾌한 건 그러니까 뉴스 브리핑 코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본인도 뉴스공장 시절도 그렇고 겸공 시절도 그렇고 근데
항상 젊은 여자를 그냥 세워놔 들러리처럼. 맞죠. 그냥 문장만 읽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는 뭔가 도구로 쓰는 거예요.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네. 그때도 지적해서 그 여자 앉혀놓지 말고 나와서 직접 뉴스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라. 근데 그거 봐. 그때 탈출한 여자들이 있지. 누구냐? 김은지 기자님. 네. 네. 한겨레 아니 시사인. 시사인. 그다음에 또 한겨레의 송채경화. 음. 그 사람들은 똑똑한 여자들이거든. 그렇죠. 나는 이 꼴 못 보겠다. 엄청 훌륭한 선배들이에요. 엄청 이 꼴 못 보겠다 그러니까 뛰쳐나간 거예요. 저희 지은 사장님도 할 뻔했는데 네. 진짜 똑똑한 선배라 가지고 아예 사전에 차단해 버렸어요.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김진애를 택한 거는 왜냐하면 그때는 뭐냐면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로 택한 거기 때문에 네. 그나마 오케이 했다고. 그리고 아 그럼요. 그다음에 또 다르죠. 하나는 그냥 네. 제가 그 도시 이야기 코너가 인기가 있었던 네.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사이사이에 솔직히 티키타카를 잘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또 주눅 들고 잘 얘기를 못해. 근데 김어준은 그냥 네, 막 티키타카 네. 바로 하잖아. 그리고 거기서 뭐 화장실 없애자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어. 대본이 또 필요 없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 대본이 필요 네. 없게 그러니까 다 재밌어 한 거고 사실은 그 코너가 그 길게 거의 4년을 했으니까 코너를 살아남게 한 거는 뭐 제가 작가님한테 들은 거에 의하면 그 여친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제 코너를. 이은 작가. 아니야 그 김어준의 그러니까 여친이. 인작. 네네. 네. 그분이 좋아했다 그러는데 네. 그러니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희성이라서.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야 김어준이 때려 부수는 여자도 있구나 이러면서 재밌어하지 않았을까. 그분도 만만치 않게 키가 센 것 같던데. 네. 근데 이 겸공에 와서는 약간 그 본색이란 말은 여기서 써야 될 것 같은데 본색을 그냥 아주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요. 저는 김어준한테 항상 제가 뭐 세 가지만 고치면 꽤 괜찮은 네. 인간이다. 첫 번째 파워브로커 짓 하지 마라. 네. 아니 파워브로커는 모든 언론인은 여기도 조금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플루언서를 좋은 거를 끼치고 싶으니까. 뭐 근데 본의 지금 아니게 그럴 수도 전체를- 있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거는. 근데 전체를 주물르려고 그러고 본인이 공작하고 영향 끼치고 누구는 띄우고 누구는 네, 죽이고 네.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된다. 두 번째 그 맞춰짓 좀 하지 마라. 네, 동의합니다. 불편하죠. 앞에다가 네. 여자 놓고 네. 더군다나 젊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여자 놓고 네. 독백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하지 그냥 마라. 혼자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혼자 하지. 네. 왜 저기 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가령 김종배 저기서는요. 시선 집중. 시선 집중에서는 그러니까 그 막내 작가가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굉장히 지혜로운 거야. 네. 내 얼굴을 안 보여주겠다. 음성만. 맞아요. 음성만 음성만 나오죠. 그러니까 워낙 왜냐하면 김종배 MC는 원래 브리핑을 굉장히 그렇죠.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손석희 시선 집중에서 그럼요. 오래 8년인가 했죠. 했습니다. 저도 아주 즐겨 들었고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본인이 브리핑을 막 하는 걸 하고 싶은데 그 역할에서 못 하겠으니까 네. 그리고 누구도 마땅치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여자 작가를 붙였는데 그 여자 작가를 만약 얼굴이 비춰졌으면 모든 게 얼굴에 집중이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제 막내 작가가 막가라고 그러죠. 더 막가가 이제 막 도발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여성이 이 사회에서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할 땐 그런 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 뉴스공장에 나오는 모든 여성들이 똑같은 캐릭터는 다르지만 다 젊고 그다음에 아리따고 그다음에 뭔가 순진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말 잘 들을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건 여성에 대한 일종의 낙인 찍기야 그것도. 네. 저는 역할을 되게 한정하면서. 요즘에 유튜브들도 네. 그런 게 많은데 되게 오브제로 쓰는 거죠. 그럼요. 네. 그거는 뭐 오브제로 근데- 쓰는 거는 뭐 조금 아주 굉장히 좋게 해주신 말이고요. 이게 저는 되게 나쁜 의미로써. 그러니까 이제 아니, 꽃꽂이로 쓰는 거야, 네, 꽃꽂이. 장식으로 쓰는 거죠. 꽃꽂이로 쓴 거고 들러리로 쓰고 꽃꽂이로 쓰고 그 꽃꽂이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좋아야. 그리고 나 그러니까 화가 나. 왜냐면 목소리가 없는 여성은 외모로만 느껴지게끔 하는 분위기로만 느껴지게 하는 여성은 여성에 대한 낙인 찍기입니다. 근데 제가 저는 거기에- 왜냐하면 제가 내 네. 평생을 그거와 싸워온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출연하는 여성, 그 역할로 이제 출연한 여성들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한테 제안을 한 거죠. 거기 했을 가면은 거예요. 그게 잡이 될 수 네. 있고, 거기 가면은 뜰 수 있고, 얼굴 알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만 한 네. 거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원래 교활한 거죠. 그것도. 그것도 교활한 건데, 네. 그게 이제 그것도 파워 플레이를 하는 거지. 네. 그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실은 네. 이제 보통 남성들의 일종의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대리만족 거죠. 시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밤에 술자리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난하게 얘기해도 되죠. 밤에 술자리에 가서 왜 카페 마담이나 거기 있는 사람한테 모든 거 털어놓느냐. 그 사람들은 다르게 보이거든. 내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남자들이 자기 와이프한테는 얘기 못하는 거 다 네, 얘기하잖아. 네. 여자 상사한테는 얘기 못하는 네. 거 다. 도영 씨도 해요? 그런 거? 아니요. 아니요. 뭘 아니 카페에만 가서 카페가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이제 술집 많이 카페. 바뀌어가지고요. 아니 예전보다 네. 많이 아니 그런 근데 건- 여전히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안 물어봐. 네, 그 세 번째 세 번째는 말씀해 주시죠. 도대체 겸손을 힘들어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와, 왜? 세 가지를 나는 다 공감가. 제목을 아니 제목이 겸손은 힘들다가 뭐냐. 그리고 네. 나는 뭐야. 그거는 그 제목을 그렇게 정했으면 네. 본인 입으로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거 보면서 구역질이 나서 정말 나 구역질 잘 내요. 아니 앞에 뭐라는 줄 알아? 그 이제 누가 여자 아나운서가 겸손은 아, 힘들다. 네. 왜 그래? 그 네. 다음에 저 다스베이다에서도 얘기하잖아. 자기가 겸손은 거기 앉아 있는 오디언스가 힘들다. 네. 이렇게 이야기 만들어. 그래서 저희가 항상 왜냐하면 반복해서 같이 무례하게 네. 만드는 네.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전파사는 그래서 매일 겸손이 힘이다를 네. 외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저희끼리 우스갯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고칠 수 있을까요? 그게 셋이 없으면은 김어준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못 고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네. 힘을 약화시키는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는 바람에 뉴스공장은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겸손이 그렇죠. 힘들다도 겨우. 네. 거기다가 이 내란과 탄핵이라는 게 생긴 바람에 뉴스공장과 매불쇼가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급팽창을 한 거야. 이게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대개 한 100에서 한 150만 정도? 조회수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250만, 네. 300만이 돼버리고 그랬다. 매불쇼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 한 80만에서 100만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150만, 200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풀죠. 에고가 부풀고 그 다음에는 에고만 부풀니까 그렇게 비즈니스가 갑자기 급팽창하면은 사람도 써야지. 그 다음에 돈도 들지. 돈도 많이 들어오지. 다 비즈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저는 작년 이제 그 탄핵 심판만 끝나고 나면 빠진다 그게. 그래서 이제 다만 서서히 빠질 것이다. 라고 했고 서서히 빠질 걸 좀 고민을 해라. 내가 뭐냐면 또 체육 쪽에는 제가 뭐 애정도 꽤 있고 그래서 그쪽 작가한테는 체육 MC를 너무 그렇게 시사 쪽으로 밀지 좀 마라. 그 점점 나중에 자기한테 부담된다. 네, 네. 막 이런 얘기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김어준은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고 뭐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 그거 못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여당이 일부와 함께 계속 커가고 공생하는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김어준 씨에 대한 평가는 그렇고 이제